예, 오늘 피플인사이드를 통해서 정치권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의 우경희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저희 방송도 굉장히 바빴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봐도 굉장히 참 바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대단한 하루였죠. 네. 우경희 기자가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따로 정리할 것도 없이 이미 SNS 등을 통해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3월 9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어떤 메모가 화제가 됐습니다. 10가지 항목이 정리된 메모였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북미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출두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반박과 재폭로. 또 유명 배우의 자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수지와 이동우 계열의 인정. 이런 것들도 들어갔었지만 또 정치권에서 보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내연녀 논란,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 개최, 배현진 앵커의 한국당 입당 이런 것들까지 해서 10가지가 돌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 관세 서명 정도를 더해서 11가지 건이 금요일 하루에 전해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나갔었던 중간에 점점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연예계 스캔들 정도였는데 앞뒤로는 진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고요.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메모를 받았었는데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 금요일장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글쎄요,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심지어 비핵화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물론 좀 성급합니다만 얘기가 나옵니다. 외교의 천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영국 BBC 보도에 대한 인용인데 BBC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천재이거나 혹은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번 북미 회담이 갖는 그런 극단적인 양면성에 좀 집중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도는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전자, 그러니까 이제 외교의 천재다라는 부분에, 그리고 또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너무 좀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에 보니까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이유가 칭찬 안 해주면 또 어떤 돌발적인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던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아주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빡빡한 일정이에요. 지금 미국을 갔다 온 데다가 이어서 앞서는 북한을 다녀왔고 미국을 갔다 온 데 이어서 지금 오늘 중국으로 갔고요. 또 마치고 또 러시아로 갑니다. 이분이 이제 칠순이 넘은 고령인데 아주 빡빡한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이제 돌아가는 판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워낙 또 괴팍한 승객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평창올림픽의 선거적인 개최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정부 여당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떤 평화기조 이런 것은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틈만 나는 대로 청와대와의 정부 여당이 추켜 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가 본인에게 하고 있는 어떤 칭찬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저도 봤었는데 거기 칭찬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나왔던 것이 예상도 못했었던 파격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비핵화 얘기도 나왔었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도발은 없을 거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정은의 속내는 또 어떨까요? 이게 핵심은 정말 핵이 북의 정말 마지막 카드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북이 포기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발언도 당장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열어놨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어떤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울러서 또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이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미 북한의 지도체제가 단단해졌다는 데 대한 자신감도 은연중에 내비치는 걸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은 약간 불량 국가 취급을 예. 받잖아요. 정상 국가의 범주로 들어오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일단 핵과 미사일은 완성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으니까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런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낮다고 보고요. 일단 비핵화를 약속한 게 아니고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이고요. 또 앞으로 교섭 진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북이 또 흔히 말하는 대로 판을 엎을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도 여지에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혹자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과연 이 3구 수장들이 어떤 행보를 펼칠지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미투 얘기 저희가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워낙 많은 업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뭐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뭐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 바람이 이제 정치권으로 오는 그런 양상인데요.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결국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성폭행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 조사가 끝나면 뭐 모두가 알게 될 문제인데요. 일단 여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예, 정말 이제 지난주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안희정 쇼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국민들 모두가 좀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지난 금요일에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미투는 사실 안 전 지사뿐만이 아니고 충남지사의 출마 의사를 밝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불륜 관련 구설에 올라서 주말 내에 화제가 됐습니다.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준비했던 낙검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도 당시에 구속수감 직전에 여성을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오늘 입장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10년 전에 민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가 나오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퇴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사퇴를 좀 반려해달라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옛날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이전까지만 해도 GM 사태였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도 미투 사태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얼마큼 영향력을 끼칠까요? 저는 상당히 긴 파급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투만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 사회의 공고한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젠더 권력에 대한 어떤 도전이고 흔들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촛불에서부터 이어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미투 운동이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화학작용을 하면서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것은 또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우경희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